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라이브는 조금 제가 이거 방송 좀 준비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라이브는 못하고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올릴게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 반갑습니다.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2021년 3월 4일이고요. 오전 9시 12분 지납니다. 늘 그렇듯이 해외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회장부터. 자,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는 우상향으로 여전히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빠졌어요. 그죠? 예, 전날 대비 좀 빠졌고요. 그럼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요 일본 기준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 오늘 저녁 때가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깰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점에 놓여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기를 아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지지와 저항에 만들었던 저항값 있던 자리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흐름상 지금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꺾어놨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서 갈지 지지를 할지 아니면 후퇴해서 다시 지지하장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꺾을지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진 부분이 조금은 조정이 염려가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S&P 보도록 할게요. S&P. 자, S&P를 보게 되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역시나 여기서 걸려 있죠. 아직은 빠진 건 아니지만 어제도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걸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 지수 한번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어제 조금 많이 빠졌죠, 얘도. 그러나 저점이 올라가는 그림. 그다음에 이렇게 워낙 강세 흐름이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림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요. 그죠? 근데 흐름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조금 걸치면서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죠? 여기가. 여기가 압력을 좀 받겠죠. 그리고 반등을 한다 그래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여기 저항선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니케이 지수 한번 가볼게요. 니케이 지수 한번 가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흐름상 이렇게 됐죠. 그러나 아직은 이렇게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오늘 이건 이제 어제 되니까 아직 그 일본 지수는 나와야 되겠죠. 좀 이따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그죠? 현재는 어쨌든 흐름상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지수의 위치를 지금 보면 어때요? 다 비슷한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음, 모습도 좀 비슷하고요, 그죠? 대만 각권 지수 한번 볼게요. 대만 각권 지수를 보게 되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흐름상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도 아직은 지키지만, 이따 시작이 되면 또 음봉이 떨어져서 걸릴지, 빠질지 좀 모든 지수가 오늘 시작하면 이렇게 걸칠 수가 있겠죠, 이따가. 아마 다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웬만하면. 독일 지수 한번 볼게요. 독일 지수는 소폭 그냥 약간 제자리 머무르면서 이렇게 멈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유럽 증시의 대표적인 시장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우상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돼서 뭐 바뀌진 않았죠. 그 다음에 상해 종합 한번 볼게요. 상해 종합 보게 되면 얘도 지금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여기 지금 머물러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큰 흐름은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 수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항생 한번 볼게요. 항생. 항생을 보게 되면 내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 이렇게 유지가 되죠? 네. 여전히 이 흐름은 유지가 됩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지켜줘서 유지가 된다면 아직 흐름은 살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걸려있고 조금 조정이 나올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흐름을 훼손하진 않았죠. 그죠? 전체적 흐름을.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자, 이렇게 있죠?
자,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제 대비 1.6% 정도 빠집니다. 가격 35포인트 정도 빠졌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왔던 흐름이 1차적으로 이런 흐름이 강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걸치면서 약간 이탈하다가 다시 2차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서 두 번째 흐름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여기를 1차적으로 흐름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다 잠깐 빠졌지만 다시 또 여기서 반대로 성공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올라오다가 이 흐름을 유지하려고 또 걸쳤다가 언제냐면은 여기 이날부터 2월 23일부터 이렇게 둘, 넷, 6, 7일간 이렇게 흐름이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머물러 있죠. 이렇게. 근데 이 흐름은 결국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죠, 현재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런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이게 뭐황 대표가 이거는 뭐 꾸준히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쪽으로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계속 거듭된 얘기죠. 우리 시장은 지금 여기를 극복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 지수 대비를 보면 3,100 한 30 정도 되겠죠. 지금 조정이 좀 나와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일부 주봉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주봉을 잠깐 보게 되면 얘도 이거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볼게요. 기준선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기 되겠죠? 그러면 주봉이에요. 우리 시장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죠? 여전히 이렇게 흐름을 가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밀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죠? 뭔가 걸쳐 있어요. 근데 얘가 주봉상은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지금 요 안에서 걸치면서 있죠.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고 지나고 나면 이쪽으로 틀지, 그죠? 이걸 다시 살릴지 중요한 기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벗어나진 않았지만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양쪽을 다 열고 봐고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놓고 내가 본인이 매매를 하면서 기준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은 이런 추세를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동선이니까 이번 달이니까 만약 예를 들면 여기 2800선까지도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2750 내지 800까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번 달은. 다음 달에 이쪽으로 동선이 움직이고요. 근데 그 동선이 이쪽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여기 지지하장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큰 흐름에는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기가. 근데 이왕 강한 흐름이라면 이제 다시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이 흐름을 타고 갔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우리 시장은 아직은 이 흐름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대장적인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어제 대비 1.6% 빠집니다. 왼쪽 위에 차트는 여기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봉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삼성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월봉에서는 이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 7만원 때문에 알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깊게 들어온다면 이 흐름, 즉 무상향으로 대 올라갔던 큰 흐름을 이렇게 뚫어놓고 눌림을 준다면 여기 7만원이 될 거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빠지면 9만원 대비 7만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만 봐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 그림이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 7만 원까지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무상향으로 유지가 돼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이게 월봉이니까 월봉의 흐름은 좀 더 강하죠. 이렇게 강하고 지금
이 필드에서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굉장히 넓은 범위를 두고 위치가 어때요? 넓은 범위를 두고 중간쯤에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7만 원까지는 염두해 두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제 얘기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흐름상 눌리면 한 번씩 조정이 온다면 여긴 거죠. 그걸 한번 봐두라는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이 대추세의 흐름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흐름이 밀려도 여기 있죠. 여기 7만 원대 부분이 되죠. 이거 공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7만 원대를 보시고 한번 보면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매칭이냐면 이렇게 좀 전에 종합주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린다 하면 같이 밀린다면 여기까지는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밀리면 종합주까지 영향을 받을 거죠. 이게 월봉이잖아요. 흐름상. 그러면 제 얘기는 삼성전자가 만약 밀리면 똑같은 그림이라면 왜 지수에 절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 그 가격대가 7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를 잠깐 한번 볼게요. 기아차. 기아차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아차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통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아차는 현재 여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85,000원을 지금 벗어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지지하장이 형성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오차 범위를 설정하면 지금 가격대 즉 78,000원 78,000원하고 85,000원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척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기아차는. 근데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워낙 강하게 이렇게 오버슈팅 났잖아요. 흐름상 이렇게. 그러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아차도 여기 6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구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꿔놓은 자리가 형성됐던 이 흐름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오버슈팅 치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파동에서 올렸다가 눌림을 줘도 이렇게 갈 요지는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78,000원에서 5만 원을 깨지게 된다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염려는 있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나 뭐 흐름은 괜찮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인 거죠. 이거는 주봉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주봉이고요. 이건 월봉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 언젠간 또 이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성된 거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오버슈팅이 났으니까 가면 눌림을 준다면 이런 거죠. 그럼 왜 지금 기아차랑 동시에 얘기를 드리냐면 간단한 거죠. 내용이 기아차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눌림의 크기나 그 깊이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죠. 종합주가지수의 이렇게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월봉을 볼 때, 그죠?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여유가 아직 있는 거죠. 이 감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장격인, 이렇게 삼성전자를 같이 보는 이유가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 대추세의 흐름상에는 7만 원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흐름상 이렇게 보면 6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6만 원대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지금 상대표 8만 9천 원인데 6만 원을 논하면 굉장히 깊이 빠지는 거 아니야? 가격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원래 이런 건 대형주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흐름을 더 중시 여겨야 돼요. 큰 흐름을. 어차피 여러분 이런 거는 뭐 단타를 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그래서 흐름을 논하는 게 맞겠죠. 저는 기아차,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기아차는 6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7만 원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보면 무난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공포심이 느끼죠. 8만 2천 원인데 7만 원을 논하고 지금 기아차도 얼마죠? 7만 8천 원, 6만 원 논하니까 공포심을 느끼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니까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